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4팀 이예린 마케터입니다. 추석 다 잘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추석 끝났기도 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네. 네, 그래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타겟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기초적으로 결제 설정 뭐 이렇게 어떤 거 하는지 저런 거 하는지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도 그냥 평소에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설정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 광고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메타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그쵸. 페이스북을 그쵸. 얘기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를 얘기하는 건데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스레드는 아직 X. 그래서 페이스북의 새로운 바뀐 사명이 메타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는 이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총괄하는 요거를 메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메타에서도 우리 뭐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 광고예요. 뭐 다른 사람 채널에 우리 피드를 올리거나 우리 피드에 우리 제품을 올리거나 이거는 별개 얘기고 요거는 언드미디어나 온드미디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 채널에 홍보하기는 온드미디어라고 해요. 근데 남의 채널에 내 거 홍보하기는 언드미디어라고 해요. PPL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언드미디어라고 해요. 근데 요런 게 아니라 그냥 광고위를 쓰는 광고는 페이드라고 하잖아요. 페이드 영역.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타 광고의 페이드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스폰서드 광고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맨 처음에 메타를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메타 광고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페이스북 계정은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이거 이제 시작한다고 할게요. 시작 프로세스를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리고 인스타 계정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돌리셔도 사실 상관없긴 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내 페이스북 계정, 내 인스타그램 계정, 내 픽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하는 거를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이제 네 번째가 뭐 픽셀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탈로그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내 상황에 맞게 쓰면 돼요. 픽셀이 사실 그렇게 막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오픈마켓 외부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11번가 G마켓 아니면 뭐 인터파크 이런 데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픽셀을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 스토어다. 이러면은 또 픽셀이 사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카탈로그는 내 제품이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제품인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 썸네일이나 가격 같은 거를 같이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카탈로그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칠게요.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가 결제를 등록을 해야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은 우리가 자동 결제되거나 결제하거나 아니면 선충전하는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충전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딱 충전해 놓을게. 요 안에서 써. 이렇게 하는 게 선충전인 거고 자동 결제는 너 광고비 쓰는 만큼 내 카드에서 결제되게끔 할게. 라고 하는 게 자동 결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형태에 맞게 잘 쓰시면 되고 요거는 뭐 잘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결제 정보가 오류가 나면 광고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는 광고 캠페인을 볼 수 있는 곳이 대시보드이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오류가 없어. 네. 오류가 없는데 광고가 안 된다. 이러면 결제 정보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먼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결제 정보가 에러 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카드 한도가 다 차가지고 결제 실패가 뜬다든지 아니면 성충전 해놨던 금액이 다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뭐 자동 결제하는 수단 자체가 뭐 하여튼 오류가 났다던가 뭐 등등 결제 정보에서 에러가 났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오류가 없으면 이제 결제 정보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메일 같은 거 받은 게 없나 이런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뭐 정지 이슈라던가 등등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 제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제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좀 케이스들도 그렇고 되게 안타까운 게 메타 광고 하시다 보면 해킹 메일 진짜 많이 오는 거 알죠? 맞아요. 뭐 해킹 메일 좀 조심하세요. 해킹 메일 그 막 이런 문자들 메일들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당신의 계정은 정지되었으면 이런 거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게 그 해킹 메일이어가지고 그럼 거기다 보면 막 정보를 기입하라 돼 있어. 아이디랑 비번 입력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보를 가져다가서 어떻게 해킹을 하냐? 그럼 해킹해서 도대체 뭐 하냐? 이게 우리가 자동 결제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들어와서 쓰죠. 자기들 광고로 돌려버려. 자기들 광고를 막 갑자기 하루에 막 1억씩 태워버려. 그 뭐, 카드로. 그 카드. 한도가 보통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막 회사 대행사에서 돌리는 계정이나 아니면 진짜 큰 볼륨으로 돌리는 것들은 사실 한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계정을 해킹을 해가지고 막 하루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막 지들 광고를 돌려버려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2단 로그인 설정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해킹 메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반응 니은 발단하시면 안 되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메일 주소가 있어요. 골뱅이 머시기 하는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그 페이스북 고객센터 가시면은 요거 이메일 목록이 딱 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이메일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가 기본.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 이제 알겠죠. 이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그러면 이제 캠페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광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메타가 왜 유명한지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해킹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죠? 계정도 날리고 핸드폰 번호도 사용 불가해서 번호도 바꿔줘.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마케터들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사실 좀 당연한 거긴 한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요즘 보이스피싱 누가 당해? 이렇게 했는데 제 광고주분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킹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린치선님 진짜 너무 안 되셨는데 지금은 좀 잘 되시길 바라고 제가 요거는 이제 알림 삼아 이렇게 설명해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메타 광고가 왜 유명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명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체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메타 광고가 왜 유명한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메타 광고를 돌려보면서 제일 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관심사 타겟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 이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기반 자체가 이제 메타라는 요런 플랫폼은 100%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기반의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영상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장점이 있어서 뭐냐면 내가 핸드폰에서 보통 많이 보는데 핸드폰에서 이런 이미지가 꽉 차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굉장히 높이게 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을 후킹하냐 마냐는 이제 좀 다른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사람한테 완전 크게 우리 걸 노출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메타의 좀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걸 크게 노출 이게 사실 메타의 장점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리타게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리타게팅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맞춤 타겟을 조금 잘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 우리 일단은 맞춤 타겟이든 이런 유사 타겟을 가능하게 하려면 픽셀이 무조건 깔려야 돼요. 깔려야 우리가 리타게팅이라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을 한번 들어왔던 사람한테 다시 광고를 노출하는 개념이 리타게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어플에 이런 픽셀이 깔려 있어야만 돼요. 픽셀이 깔려 있는 시점 이후로 뭔가 이런 데이터가 측정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한테 광고 못해요 라고 하면 뭐 그걸 축적했던 데이터가 있다던가 DB가 있다던가 구글 애널리틱스에라도 이런 게 좀 쌓여 있다던가 이런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픽셀이 일단 무조건 깔린 시점 이후로 가능한데, 일단 맞춤 타겟 이후로는 보통 최소한 1000명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만들면 맞춤 타겟을 뭐 방문자에 대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면 1000명 이하는 1000명 이하라고. 그리고 타겟팅 모수가 너무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타겟팅이 괜찮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가꿀 수 있으려면 일단은 모수가 커야 돼요. 커야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근데 내가 뭐 나이키 마케팅 담당자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막 광고비를 하루에 한 300씩 써요. 충분하죠. 더 많이 쓸 수 있긴 하겠지만 한 300씩 써요. 300씩 1000씩 써요. 그러면은 사실 맞춤 타깃을 얼마나 세분화할 건지 이 세그멘테이션이 좀 들어가겠지만, 근데 내가 하루에 예산 3만 원에서 10만 원 써요. 그러면은 맞춤 타깃 해봤자 이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제가 또 공대생이라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통 CPC가 한 300원 정도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환 캠페인, 뭐 방문 캠페인이면 이보다 더 적을 수 있게 하고 전환 캠페인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300원이면 1에서 한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 이다 하면 하루에 클릭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333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33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빈도수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대상한테 여러 번 노출하는 걸 빈도수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빈도수가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달수가 1이라 할게. 그냥 도달이 곧 노출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도달은 사람들한테 중복된 걸 제외하고 몇 명한테 노출됐냐가 도달수인 거고, 도달은 광고 노출된 명수.
네. 근데 노출은 광고 노출은 횟수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당연히 노출 수가 도달수보다 높겠죠. 네. 근데 빈도수가 1이란 거는 도달수랑 노출수가 같다는 거야. 빈도수 1은 노출 이꼴 도달수. 이거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33명한테 노출이 된 거고, 그러면 내가 30일 돌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9,999명한테 노출된 거고, 그쵸? 한 달에 9,999명한테 노출된 거예요. 이거 모습 커요, 작아요? 큰 거 아닌가요? 조금 되게 가요. 작아요. 크다고 봐도 되긴 해요. 그냥 이게 빈도수가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사실 조금 큰 거긴 해요. 근데 보통 빈도수 1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9,999명보다 덜 하게 된다. 보통 한 6,000명 정도 나와요. 네. 빈도수를 좀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런 명수한테 우리가 뭐 이런 사람 따로 다른 광고 보이게 하고, 1,000명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하고, 2,000명은 다른 사람한테 광고 보이게 하고,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의미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유사 타겟을 쓰는 거예요. 유사 타겟은 가치 기반의 전환이 50건 이상 일어났을 때 내 비즈니스와 유사한 비즈니스의 전환 고객을 끌어다가 광고할 수 있는 타겟을 말해요. 좀 되게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볼게요. 가치 기반. 예를 들면 내가 구매를 했어. 장바구니에 담았어. 아니 문의를 남겼어. 페이지 조회를 했어. 이런 것들이 50건 이상 충분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50건의 전환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메타는 이제 따져봐요. 우리 이런 비즈니스 인스타 소재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이거 타겟 조금만 설명하고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인스타 소재 설명하기 전에 유사 타겟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50건의 전환이 일어났어. 근데 50건에 대해서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구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메타는 따져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매를 했고, 이 사람의 선호도는 뭐고,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나이키에서 구매를 한 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메타는 아디다스에서 산 50명 중에 한 명을 찾아. 그 다음에 퓨마에서 구매한 50명 중에 하나 찾아. 살로몬에서 한 사람 찾아. 아크테릭스에서 찾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유사 타겟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0%까지 늘려가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 쓰면서 도달수 엄청 낮춰서 10,000명한테 노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한 달 동안 10,000명 모았어. 근데 유사 타겟은 이보다 훨씬 많이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 빠르게 설명하고 제가 갈게요. 유사 타겟을 보통 만들면 퍼센트마다 되게 다르긴 한데 10%까지 하게 되면 보통 한 130만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10,000명밖에 못 모았어. 근데 10,000명이 타겟이 되게 좁잖아요. 네. 근데 유사 타겟을 만들면 요런 맞춤 타겟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사 타겟은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울리냐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큰 것보다는 광고비가 조금 적은 비즈니스에서 우리랑 비슷한 유사한 비즈니스가 명확할 때, 예를 들면 옷을 판매할 때, 아니면 뭐 제품을 판매할 때, 식품을 판매할 때, 아니면 뭔가 DB를 받을 때, 어쨌든 우리 비즈니스랑 다른 비즈니스랑 유사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 되게 좋아요. 이럴 때 리타겟팅은 해주면 좋아. 질문 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인스타 소재 만드는 법, 요거 또 있고, 제가
인스타 소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랑은 약간 벗어나니까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린체이서님 질문 받아볼게요. 재결제가 필요치 않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DB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픽셀은 있으나 유사 타겟을 활용하지 않는데 유사 타겟을 활용 진후 활용하는 캠페인과 CPC가 경험상 얼마나 차이 나실까요? 124는 30 이게 안 보이거든요. 30만 원이나 보이네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일단은 CPC가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CPC가 늘어나신다는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CPC가 더 늘어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배 정도까지는 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린체이서님의 전략은 지금 제가 요것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전략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주셨죠. 재결제가 필요치 않은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제한 사람을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결제한 사람에 대해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춤 제외 타겟이에요. 이 설정 일단 첫 번째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런 맞춤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 사람을 맞춤 타겟이라고 해요. 유사 타겟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비슷한 비즈니스에서 찾아서 광고할 수 있는 게 유사 타겟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 타겟을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을 메타 자체 내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제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맞춤 제외 타겟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타겟보다는 DB 광고가 어떤 DB 광고인지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유사 타겟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DB가 있고 유사 타겟을 굳이 활용 안 해도 되는 DB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타겟을 제가 활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한다 라고 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맞춤 제외 타겟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124아니라 광고 타겟 규모가 130만 정도라고 했잖아요. 10%까지 아무리 땡겨봐야 130만이에요. 그럼 여기에 130만이라는 이 타겟 규모는 우리가 예산을 크게 막 높일 수 없어요. 130만이라 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광고비를 아무리 늘려봤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만 원만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124 3만 원 좀 충분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춤 제외 타겟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한 사람들을 맞춤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니까 124 3만 원만 해도 사실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큰 예산의 비중은 일반 논 타겟 또는 관심사 타겟 또는 일반 데모그래픽 타겟. 데모그래픽은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설정을 아예 안 하던가 관심사 타겟을 설정하던가 일반 데모그래픽을 설정하는 게 예산 비율이 되게 높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적어도 한 85%에서 9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린체이서님 같은 경우에는 CPC는 중요하지 않아요. CPC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CPC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CPM이에요. CPM을 봐야 돼요. 근데 CPM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 리타겟팅 하면 CPM 되게 높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CPA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DB잖아요. CPA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타겟 볼륨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리타겟팅 캠페인이 있을 거죠. 두 번째 일반 확장 타겟 캠페인이 있을 거예요. 요 확장 타겟이 요것들이에요. 일반 논 타겟, 관심사, 데모그래픽 타겟.
요런 것들의 예산 비중은 90% 정도 들어가야 돼요. 리타게팅은 10%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예산 분배가 27만 원 정도가 요 정도에 들어가야 되고 리타게팅 캠페인은 3만 원만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럼 요렇게 했을 때 CPC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DB 단가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1,000원까지 가도 괜찮거든요. 1,000원은 조금 높긴 한데 어쨌든 한 요 정도만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봐야 될 건 뭐냐? 우리는 무조건 CP만 보면 돼요. DB 단가만 잘 들어오면 CPC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관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CPC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러면은 리타게팅 캠페인에서 CPC가 되게 높을 거예요. 얘가 CPC 제일 잡아먹는 주범이거든요. 높게 나와. 그러면은 CPC가 높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리타게팅 캠페인에서 CPC가 많이 높게 나왔고 그러면 리타게팅 캠페인에서 DB 단가가 진짜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예산 더 줄이세요. 5%? 리타게팅 캠페인에서 5% 정도로 해도 돼요. 저는 리타게팅 캠페인에 5,000원씩도 써요. 월 1년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걸 써더라도 되게 작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일반 확장 타겟에 대한 CPC를 줄여 나가면 전체적인 CPC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CPL이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경험 그러면 지금 유사 타겟이 아니라 그냥 리타게팅 캠페인이랑 일반 확장 타겟 캠페인 두 개 간의 CPC 차이는 요거 거의 한 3배도 차이 나요. 리타게팅 캠페인은 CPC 막 900원 막 이렇게도 가고요. 일반 확장 같은 건 일반 확장 전환 확장 타겟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110원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가능. 이거는 소재 빨이 어떻게 잘 들어가냐에 대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은 뭐 2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8배 가까이도 차이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CPC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CPA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다른 분들도 요거 좀 이해 안 되신다 하면은 저희 어차피 여기 보면 전화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대행 안 맡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전화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굿 MMM님께서 얘기하시는 인스타 호재 호재 관련. 자, 인스타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재 만드는 팁 있나요? 팁 있어요? 저는 팁이라기보다는 조금 소재를 만들 때 그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레퍼런스 참고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자극적이어야 돼요. 자극적. 심이 안 걸리. 이게 심이 안 걸리게. 특히 요거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에서 특히 더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이 선이 되게 왔다 갔다 거리긴 한데 선을 안 넘는 선 내에서 이게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선을 안 넘는 한에서 자극적으로 가는 게 일단 효과가 되게 좋긴 해요. 그래서 소재를 목적으로 나눠요. 이거를 목적으로 나누고 후킹 문구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소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엑셀을 일단 켜주고요. 목적을 나눠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규 타겟 대상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2번 기존 타겟 대상.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타게팅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후킹 문구로 나누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킹 문구는 뭘로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자사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은
몇천 원 할인 쿠폰을 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의 대상으로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기존 타겟에 대해서는 뭘 넣어줄까요? 재구매에 대한 혜택을 좀 할인 그런 거 해주면 준다거나. 좋겠죠. 리타겟팅은 장바구니 놓고 빠졌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5,000원 지금 쿠폰 즉시 제공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킹 문구를 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재를 어떻게 만들지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기획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좀 봐주면 좋아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봐주고 이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소재를 만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문구 타이포를 뭐 쓰고 무슨 색깔 넣고 이런 거는 사실 막 중요한 그런 건 중요하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전 과정에 있어서 이 기획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만드셔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관리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옷 브랜드였어요. 사실 옷 브랜드는 막 타이포나 이런 게 과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델 컨셉션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가요. 모델 컨셉션.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러면은 소재를 일단 먼저 기획을 짰어. 나는 단일 대상이나 슬라이드로 안 쓸래. 나는 일단 컬렉션 소재를 쓸 거야. 왜? 왜 Y? 컬렉션 소재. 우리 옷 이쁘거든. 내가 봤을 때 얘네 옷 이쁘거든. 내가 담당하는 브랜드의 옷 내가 봐도 되게 이쁘거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냥 할인 몇 % 해요라고만 얘기하기엔 우리 옷을 너무 못 보여주는 것 같아. 카탈로그를 써도 되긴 한데 나는 그냥 아예 컬렉션을 쓸래요. 내가 원하는 모델 컨셉샷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도 내 마음대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컬렉션 소재는 1:1 비율의 광고 메인 이미지가 1개, 서브 이미지가 9개였나? 10개였나? 까지 들어가요. 네. 민채사님 CPC는 2,000원 정도. 저는 아까 그 정도면은 이게 절대적인 걸로 잘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CPC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CPC가 2,000원 정도인데 DB 단가가 2만 원이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은 이 문의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환율이 10%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맞춤 제외 타겟만 좀 설정해 주시면은 지금 전원당 단가 좀 더 많이 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맞춤 제외 타겟을 하게 되면 타겟팅이 좁아지는 거라서 CPM이 높아져요. 그러면 CPC도 당연히 조금 더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전원율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DB 단가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맞춤 제외 타겟만 해주셔도 민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과 조금 더 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컬렉션 소재를 사용할 거고 메인 이미지 11개, 서브 이미지 9개인가 10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서브 이미지에는 그냥 모델 컨셉션 넣을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메인 이미지 1개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 1개에 가장 큰 혜택을 다 넣을 거예요. 이번 광고에 대한 프로모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할인 퍼센트가 보인다든지 할인 쿠폰 액수가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 이걸 누구 대상으로? 신규 대상으로 할지 기존 대상으로 할지 타겟팅 대상으로 할지 요거를 기획을 하고 그럼 나 신규 타겟을 대상으로 좀 광고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1:1 비율의 광고 메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기획 틀이 잡혔으니까 레퍼런스 참고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게 깔끔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그냥 막 만들어봐야겠다. 망고 보디 뭐 아니면 미리 캔버스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 키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엑셀 키시고요. 엑셀을 먼저 키시고 엑셀은 뭐 다른 건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그런 툴을 키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광고할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할지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소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괜찮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가 사실 메타의 기본적인 얘기고, 저는 사실 오늘 뭐 머신러닝이 뭐고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만 좀 잘 알아도 괜찮다. 왜냐면 기본을 잘 알아야만 이걸 확장할 수 있거든요. 뭐 머신러닝 학습하기 위해서 예산 더 늘려라, 진짜 이런 뻔한 얘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CPC, CP 이런 것도 그러면 제가 하나만 설명하고 그냥 갈게요. 메타, 우리가 뭔가 네이버 검색 광고나 아니면 GD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CPC로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메타는 조금 이 광고가 소진되는 이 기준이 좀 달라요. OCPM이라고 하거든요. CPM은 뭐냐면 코스트 퍼 밀리라고 하거든요. 코스트 퍼 밀리. 이건 뭐냐면 1천당, 그러니까 노출 1000회당 발생하는 비용을 CPM이라고 하는데, 근데 CPM이면 CPM인 거지 왜 O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최적화된 CPM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CPM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CPM 1000원까지 입찰해줘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나는 클릭이 몇 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노출에 대해서 얼마 내는지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CPM을 사실 성과를 잘 만들려면 이론상 CPM이 낮아야 돼.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괜찮죠. 근데 CPC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을 많이 받으면 돼요. 1000회 노출당 클릭이 많아지면 당연히 CPC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살짝 구조가 달라요. 메타 광고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나는 CPC 300원에 입찰할 거야, 그까지만 해서 타줘. GFA 같은 거 많잖아요. GFA는 내가 예를 들면 1000원 입찰했으면은 1000원 내서 우리가 광고 노출되게 해줘라는 건데, 메타는 다른 거예요. 메타는 그냥 113만 설정하면 딱히 필요 없고 그냥 CPM으로 입찰이 됐고 비용이 발생이 했고, 그러면 CPC를 낮추려면 우리가 광고 소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광고 소재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광고 DB당 단가만 만들면 이 CPC, CPM이랑 CPC 상관없다고 한 거잖아요. 왜 상관없겠어요? 그냥 누가 많이 들어오든 그냥 문의만 많이 남기면 장땡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광고를 어떻게 고도화시킬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였고, 그러면 이제 소재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보통 방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CPM이 1만 원대 전후로 나와요. 뭐 타겟 같은 거 설정을 좀 풀어놓으면 더 밑에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1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CPC가 높다. CPC가 아니라 클릭률이 높다. 클릭률이 높으면 곧 CPC가 떨어지거든요. 저 그때 CPC 15%까지 만들고 CTR에 15% 정도 만들었더니 CPC가 그때 98원이었나? 66원이었나? 그랬던 걸 기억하네.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 나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소재가 좀 중요했어요. 소재가 진짜 제가 봐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받으신 거예요? 받았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는 CPM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배나 아니면 몇 배나 나와요. 전환 캠페인이 CPC가 좀 높은 편이죠. 그쵸. 왜냐하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가지고 클릭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광고 노출 잘 안 시켜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깃 규모가 좀 좁다 보니까 CPM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CPM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응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추석 전에 네. 9월 8일까지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아요? 어떤 9월 8월까지가 올영 세일 기간. 올영 근데 올영 세일 기간에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광고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맞죠.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쓰면서 메타 광고 자체의 CPM들이 그냥 미친 듯이 높아졌어요. 와 진짜. 그 뷰티 어. 쪽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맞아, 맞아. 영향이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왜냐면 올영 세일뿐만 아니라 추석 관련한 광고들도 네.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CPM이 미친 듯이 높아지니까 성과가 다 엄청 다 떨어진 네. 거예요. 어쩔 수 없네 그때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구조를 알게 되면 추석 전주는 세일도 이런 거 많고 추석 이런 프로모션도 되게 많으니까 우리 예산 좀 줄여볼까? 아니면 좀 광고 잠깐 일시 중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어느 정도 한 거 같고, 질문 지금 40분이니까 1분만 기다렸다가 한번 받아보고 저희 그냥 가볼까요? 질문 만약에 오늘 못 주시더라도 일단 요거 여기 전화번호랑 이메일이랑 다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메타 광고 요즘 뭐 이렇게 안 된다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어요? 메타 광고 저는 지금 약간 건기식 쪽을 맡고 있어서 소재가 너무 반려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건기식은 이게 인스타에서는 AI가 먼저 그쵸, 소재를 그쵸. 검수하기는 그쵸. 하는데 건기식은 사람이 한 번 더 검수를 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재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소재 그게 선을 들락날락하는 게 진짜 그쵸.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 메타 매체 교육 하거든요.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에서 요거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요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네, 다음 주에 다음 한번 주.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차사님, 올영 세일처럼 10월까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10월, 9월, 10월. 이건 올영이나 다른 곳에서 세일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생각하건데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죠? 10월인가? 11월 아닌가요? 11월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할로윈? 할로윈은 딱히 그런 거 딱히, 없어. 네, 그런 크게 거 없을 없어요. 것 같고, 이따가 11월인가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거 할 때 정도만 좀 이슈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면은 당분간은 이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냥 잠깐 조금 올랐다가 많은 정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딱 광고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가볼까요? 네.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사 팀 이예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같은 팀의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